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 분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내시기도 했는데 국회의원으로 보낸 첫 임시국회 어떠셨습니까? 임시국회가 뜨겁기도 했고, 저는 또 첫 번째였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좀 자주 해보면은 그 룰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좌충우돌하기도 했는데, 지난 2달, 그리고 임시국회의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제가 의원 생활하는 4년 동안 아마 이 시간을 제일 많이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일정들을 좀 한번 꾸려보자라는 2달 딱 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예, 노동 전문가로서 이제 국민의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김용건 사망 사건을 대표되는 위험의 외주와 또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 현재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작년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다. 얼마 전에 이천 그 화재 사고를 보면서도 사실 깜짝 놀랄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저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중대재해처벌 기업을 처벌하자라는 이제 법을 저희 당 의원들도 발의를 하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무엇보다도 사고가 난 다음에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자라면은 예방과 관련된 그런 정부 부처의 좀 강화, 그다음에 또 예산의 투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방을 위해서 뭐 상시 감독을 하고 또 수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까지 이제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과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동산과 관련된 철학은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전월세는 물론이거냐, 내가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이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꿈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좀 뭔가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 집을 투기 대상으로서 그렇게 이용할 것이냐.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이 집값을 잡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주택이 좀 공급이 되고 또 전월세 시장이 좀 우리 서민들한테 좀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또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한 우리가 역할들을 하지만 저는 이거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과 법은 준비가 되어져 있고 강하게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년 뒤에 효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그때 참 그 법 잘 만들었다고 박수를 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가 사실 기후 악당이라는 그 오명을 듣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탄소 배출량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일반인들도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이 탄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 외국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넷제로 선언을 하겠다. 그래갖고 뭐 탄소 배출량을 제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선언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국판 뉴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이거든요.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뭐 예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30%까지밖에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걸 50%까지는 상향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9차 전력 수급 계획에다가 그 탈석탄 화력 목표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석탄 발전소 몇 기를 뭐 가동을 뭐 언제까지 중단을 할 것인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과 그 발전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이분들 기업이나 이제 그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지 향후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이 지구촌 공동체 우리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실은 한류가 얼마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대단하다. 대한민국 정말 멋지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기후와 관련돼서만큼은 악당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대 국회 정각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맡으셨는데요. 학생회 활동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와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데요. 중학교 때부터 그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 종로 대각사에 이제 학생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 중고등학교 학생회 활동하고 대학 가서는 또 학생들 가르치는 간사로서도 역할도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아침에 법회하러 가서 반야신경 외우고, 스님 법문 듣고, 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랑 또 어울리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산으로 야외 법회도 가고, 그리고 수련회도 가고, 또 수련회 가서 제가 이제 수계를 받았었는데 1080배 하고 그때 수월화라고 수계를 받았어요. 어린 시절 절에 다니면서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깊이 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도 정각회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잘할 것인가 이 화두를 가지고 계속 제가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정각회 활동을 통해서 마련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자 의원으로 의정 활동에 다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예전에 해주신 법문 중에 세 가지 그 마음이 있다. 수호지심, 사양지심, 측은지심.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살면서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게 측은지심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거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까 당연히 따라 나오거든요. 그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내 문제처럼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현장 중심의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또 화쟁의 정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